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소원자의 모델을 통해서 수소원자가 빛 알갱이를 받았을 때 그때 수소원자가 갖고 있던 전자가 다른 궤도로 전이를 한다. 그리고 전이를 했다가 되돌아오면서 해당하는 양만큼, 즉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양만큼, 다시 말해서 광자가 들어올 때 가졌던 그 에너지만큼 빛의 전자기파의 형태로 빛을 방출한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지난 시간에서 수소원자를 이제 살펴보면, 그 전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수소 자체는 기체잖아, 그렇지? 고체의 물질일 경우에 그때 어떤 물질은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 있고 어떤 물질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이 있어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야. 그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고체의 에너지띠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에너지띠에서 전자가 이제 이동하게 될 건데 그 이동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라는 것은 전자가 잘 이동하는지에 대한, 전자의 이동이 잘 일어나는지에 대한 값을 전기 전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류가 잘 흐르는지를 묻는 거야지. 전류라는 것이 결국 전자의 흐름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질의 분류해서 도체, 반도체, 부도체, 절연체,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서, 먼저 수소원자 하나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 준위값을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한번 표현해 보면, 수소원자는 전자 한 개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수소원자가 가지는 전자는 첫 번째 궤도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이렇게 존재할 거다. 그렇지만 얘는 빛을 받으면, 즉 에너지를 받게 되면 다음 단계로 건너뛸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지. 이렇게 건너뛸 수 있다. 요때 요 하나하나의 궤도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는 에너지 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지금은 수소원자 한 개만을 이야기를 했어지. 자, 근데 고체라는 것은 원자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고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원자가 더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 예. 더 있을 거란 이야기하지. 이것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수도 없이 많은 고체 원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형태를 가질 거란 이야기야. 그래서 수소원자 하나만 살펴보게 된다면 가지게 되는 에너지 준위 값은 요 첫 번째 궤도에 가지게 되는 에너지 준위, 그 다음 두 번째 궤도에 가지게 되는 에너지 준위, 그리고 세 번째 궤도가 있다면 세 번째 궤도에 가지게 되는 에너지 준위,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어지. 그래서 전자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건너뛰거나 이렇게 건너뛰거나 여기 있다가 이렇게 건너뛴다. 그렇지? 즉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 고체 원자는 어떻게 될까? 고체 원자는 이러한 원자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형태가 되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의 고체의 원자가 하나 더 있다라고 치면 마찬가지 똑같은 에너지 준위 궤도를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궤도들이 있을 거야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됐으니까 똑같은 라인에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 값이 한 개 더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지? 그러면 여기에 하나가 더 생길 거라. 근데 얘와 얘의 사이는 거의 비슷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한 간격으로 있다는 얘기야. 여기도 하나 더 있겠지. 왜냐하면 두 번째 궤도의 에너지 준위니까. 그래서 여기도 하나 더 있을 거고, 세 번째가 있다면 세 번째도 여기도 하나 더 있을 거란 얘기야.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고체는 두 개만 있는 게, 원자가 두 개만 붙어 있는 거 아니지? 수도 없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결국 이 선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겠지. 자, 지금은 선생님이 그릴 때 이게 간격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것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에너지 준이나 그 에너지 값이, 준위의 값이 같기 때문에 거의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이때 요거를 우리는 요렇게 띠로 생긴 요거를 에너지띠라고 할 거야. 에너지띠. 그 다음 에너지띠와, 여기도 에너지띠인데, 에너지띠와 에너지띠 사이의 빈 공간,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 전자는 여기 아니면 에너지를, 그러니까 빛이나 다른 외부의 에너지를 받게 되면 여기로 건너뛰겠지. 여기는 없는 상태. 이 부분을 우리는
띠 간격이라고 하고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지. 자, 그래서 원자의 수가 10개가 되면 이 에너지 띠 요 안에 에너지 띠가 10개가 된다는 거고 원자의 수가 100개가 된다면 요 안에 100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야. 하나하나는 불연속적이지만 이게 수도 없이 많아지면 마치 따닥따닥 다 붙어 있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이 띠의 묶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 띠의 묶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 띠의 묶음을 이렇게 표현할 거란 얘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게 에너지 띠 묶음, 에너지 띠, 에너지 띠. 이 사이가 띠 간격, 띠 간격.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이제 화면에 이제 나와 있는 너희 학습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이 내용 다시 정리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알고자 하는 거냐면, 이와 같은 에너지 띠를 가지고 있는 고체의 경우에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이고, 전자가 잘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전자가 잘 이동한다는 것은 전기 전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걸 로라고 쓸 거야지. 이렇게 쓸 건데, 시그마라. 이렇게 시그마라고 쓸 건데, 얘는 전도성이 좋다는 것은 잘 옮겨간다. 다른 에너지띠로 쉽게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에 잘 옮겨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전기 전도성이 낮은 물질이니까 절연체 혹은 부도체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거고, 자, 반도체는 그의 이제 중간 성질이 되겠지.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성질을 가지는 것이 될 거다지. 언제 그러면 도체, 언제 그다음 부도체, 절연체, 언제 반도체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거야. 자, 여기 지금 에너지띠를 이렇게 그려본다면, 자, 요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에너지띠가 이렇게 묶여져 요 안에 지금 채워져 있겠지. 그러면 전자들이 채워질 때 어떻게 채워지냐면, 마구잡이로 두 번째 궤도에 10개, 20개씩 막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스핀 양자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채울 수 있는 것이 위아래 스핀 2개씩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거든. 첫 번째 궤도에 일단 2개를 채운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다시 2개씩 계속 채워 올라간다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해서, 요 에너지띠의 첫 번째에 2개를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2개를 채우고, 그 위에 다시 2개를 채우고, 이런 식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띠를 봤더니, 여기에 채워진 전자가 2개씩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 이렇게 2개씩 채워져 있어. 그 위에 에너지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채워져 있으면 얘는 쉽게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으면 그 위로 넘어가는 것도 쉽겠지. 왜? 간격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에너지띠 안에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기가 비어 있으면 전자가 잘 이동할 거다. 그러한 물질을 우리는 도체라고 할 거다라는 거야. 전자의 이동이 잘 일어나니까. 그렇지? 그러면 부도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이미 다 채워져 버렸어. 다 채워져 있는 물질이야. 에너지띠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 묶음에 가득 차버린 거지. 자, 가득 차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려니까 이 간격이 너무 큰 거지.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이 되니까 이거는 못 뛰어넘는 거지. 자연스럽게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잘 못 뛰어넘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뛰어넘으려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물질을 부도체라고 하고, 따라서 이 에너지띠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요거 넘어가려면 띠 간격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와야지만 건너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물질을 우리는 부도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좀 더 자세히 요거를 들여다보면 띠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 그치? 채워져 있는데, 여기 채워져 있는 것 중에 지금 제일 바깥쪽, 여기 원자핵이 있을 건데, 원자핵으로부터 제일 바깥쪽에 채워져 있는 이 전자들을 원자가띠에 채워진 원자가전자라 그래. 그래서 요 바깥에 해당하는 요 띠가 마지막, 즉, 원자핵으로부터 제일 바깥쪽에 채워져 있는 요 띠의 이름을 우리는 원자가띠, 가에 있다고, 제일 가 쪽에 있다고 원자가띠라고 이야기를 해. 자, 이 원자가띠가
그 위에 에너지 띠들이 있으면 잘 넘어갈 거고, 얘가 다 채워져 버리면, 즉 이렇게 다 채워져 버리면 얘는 이제 뛰어넘을 수 없잖아. 원자가 띠가 가득 차버리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야지. 다음으로 넘어가야 뭐가 되냐면 전류가 흘러가는 전도띠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여기 원자 가띠에 채워졌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요 띠는 이제 전도띠가 되는 거예요. 흘러갈 수 있는, 즉 빈 공간으로 채워서 흘러가 들어갈 수 있는, 다음 에너지띠로 흘러갈 수 있는 띠, 요 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전도띠라고 이야기할 거고, 전도띠로 넘어갈 수 있어야만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자, 그러면 부도체는 어떨까? 부도체는 다 채워져 있다 그랬잖아. 다 채워져서 전도띠, 즉 여기로 넘어가야만 이제 위로 한 칸씩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원자가 띠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 건너가기 힘들지. 근데 건너가기만 하면 얘는 뭐해? 다시 요만큼 또 흘러갈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게 전도띠가 되는 거야. 여기가 전도띠. 그러니까 원자 가띠 바로 위에 있는 띠, 에너지 띠들을 우리는 전도띠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이야기야. 그래서 원자 가띠의 바로 위에 있는 에너지 띠를 우리는 전도띠라고 하고, 여기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에너지 띠 안에 전자들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전도띠로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의 차이는 요 에너지 띠에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냐? 가득 채워져 있지 않냐? 가득 채워져 있냐? 요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학습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자지. 자, 보면, 자, 고체의 경우는 원자가 가까이 있지. 원자가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 준위는 얼마만큼씩 갈라지냐면 원자의 수만큼 이제 갈라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갈라진다는 얘기야. 이게 두 개니까 두 군데, 세 개니까 세 개로 갈라진다는 얘기야. 에너지 띠가 원래 한 개였을 때는 이렇게 나타났던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진다는 얘기야. 두 개, 세 개, 이렇게. 자, 이게 첫 번째 궤도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두 번째 궤도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세 번째 궤도에 해당하는 거라, 그렇지? 자,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고체는 에너지 띠가 어떻게 되겠어? 이 띠 간격이, 이 에너지 띠가 수도 없이 많겠지. 지금 5개만 그렸지만 사실은 훨씬 많으니까, 이게 한 40개 정도 된다면 이 안에 40개가 있다는 이야기야. 40개. 여기도 40개. 여기도 40개 이렇게 있겠지. 자, 요게 지금 에너지 띠를 의미하고, 요게 에너지 띠를 의미하고, 요 사이의 간격을 띠 간격이라고 한다. 자, 잠깐만. 자, 그래서, 자, 독립된 원자는 여러 개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되는데, 아까 에너지 준위라는 것은 이런 거라 그랬어, 그지? 첫 번째 에너지 준위, 두 번째 에너지 준위, 세 번째 에너지 준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한 개의 원자에 가지게 되는 에너지 준위는 여기 이렇게 된다. 첫 번째 준위, 두 번째 준위, 세 번째 준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자, 고체는 갈라진 수만큼의 에너지 준위들이 모여서 띠를 이룬다. 이것을 연속적인, 실제로는 연속적이라기보다 불연속적이지만 거의 연속적으로 보이는 띠. 그런 띠를 만든다. 그 띠를 이룬다 하자지. 띠를 이룬다. 이런 띠를 우리는 에너지 띠라고 한다. 자, 그리고 어떤 전자도 존재할 수 없는 영역, 에너지 띠와 에너지 띠 사이, 요 사이를 우리는 띠 간격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
에너지 띠 중에 여기 있는 에너지 띠가 있다면 이 간격 아주 좁은 거야. 그치? 여기 전자들이 이렇게 두 개씩 채워질 건데 가장 위쪽에 채워져 있는 이 에너지 띠를 우리는 원자 가띠, 원자의 가 쪽에 있는 띠, 가띠, 원자 가띠라고 하고 이 원자 가띠 바로 위에 전자가 이제 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동할 수 있는 여기를 전도띠라고 할 거예요. 전도띠. 그래서 원자 가띠에 있던 것들이 전도띠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이제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데 전류가 흘러간다는 것은 전자의 이동이 잘 일어난다는 이야기야지. 전류의 흐름은 전자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기 전도,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흘러가는 정도를 우리는 전기 전도성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 전기 전도성 얼마나 잘 흘러가는지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전기 전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라고 그러니까 델타라고 하지 아니 시그마지 시그마라고 적는다. 자, 얘는 사실은 전기 전도성이 일어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값이고 뒤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비저항분의 1 지금 저항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야. 비저항분의 1에 해당하는 값, 즉 저항이 크면 클수록 비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기는 잘 안 흘러갈 거니까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은 반비례 관계라는 이야기야. 요건 뒤에 한 번 더 할 거야지. 자, 왜 이 전기 전도성 이야기를 갖고 오냐면 이제 우리는 고체마다 가지게 되는 특징에 해당하는 전기 전도도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고체 물질을 분류할 때 이렇게 나눌 거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좋은 놈, 전기 전도도가 안 좋은 놈, 그리고 전기 전도도가 중간쯤 되는 놈, 이렇게 세 물질로 나눌 거란 이야기야. 그래서 첫 번째, 도체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에너지띠에 전자 일부만 채워져 있는, 즉 바로 인접해 있는 그 위로 쉽게 이동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물질을 도체라고 한다.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자, 요게 지금 도체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 놓은 모식도야. 여기 보면 자, 여기에 지금 완전히 다 채워져 있어. 요 에너지띠에는 다 채워져 있고 그 다음 에너지띠에 보니까 이 에너지띠 전체에 채워진 게 아니라 요만큼만 채워져 있어. 요만큼만 전자가 채워져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외에도 에너지띠가 계속 있겠지. 인접한 에너지띠가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얘가 여기 채워져 있던 원자 가띠에 채워져 있던 제일 위에 있던 얘가 쉽게 그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다시 위로 다시 이렇게 이동해 갈 수 있겠지. 자, 요 부분이 우리는 전도띠라고 하는 부분이야. 전도띠. 여기가 원자 가띠. 자, 그래서 여기 요 그림 여기 확대해 놨네, 그지?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두 개씩 채워질 수 있는데 원자 가띠에 두 개씩 채웠는데 요만큼 채워졌고 그 다음 안 채워져 있는 상태야. 요게 도체야. 따라서 얘는 인접한 곳으로 쉽게 건너뛰어 갈 수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 그 위로도 또 건너뛰어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하지. 이제 흐름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물질은 도체다. 도체다. 그치?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얘를 보면 얘는 어떠냐면 자, 요게 에너지 준위, 에너지 띠가 묶여져 있는 거, 그 다음 에너지 준위에 채워져 있는 거, 그 다음 에너지 준위에 채워져 있는 거야.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전자가 다 차 있는 부분, 채워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다 찼고, 여기 에너지 띠에도 다 채워져 있어. 전자들이 이렇게 다 채워져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니까 이 간격이 너무 넓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띠 간격이야지. 띠 간격을 건너뛸 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 뛸 수 있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여기서 이까지 자연적으로 잘 이동하기가 힘들다. 띠 간격을 건너뛰기가 힘들다. 이와 같은 물질을 우리는 부도체라고 할 거야. 다른 말로 절연체라고도 해. 절연체. 그래서 원자 가띠가 이제
그 에너지 준위의 띠가 가득 차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전도띠 다음에 해당하는 에너지띠로 건너갈 수 없는, 띠 간격이 너무 넓어서 건너갈 수 없는, 그래서 전자 이동이 일어나기 힘든 이와 같은 물질을 부도체, 절연체라고 한다. 그래서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근데 사실은 보면 전혀 이동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 얘가 툭 이렇게 가기도 해. 언제냐면 열받았을 때. 즉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았더니 제 위에 있는 일부, 아주 극소수의 일부가 서로,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얘의 진동 에너지가 커지겠지. 커지면서 툭 튀어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아주 적어. 그 양이 아주 적은 것. 그래서 부도체, 절연체라고 해서 완전히 전류가 아예 제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약한 전류가 일부 순간적으로 흐를 수는 있다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요렇게 해서 얘가 요 전자가 요렇게 옮겨가 버리게 되면 요 공간이 비어버리지. 요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공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양공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양이란 말은 플러스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양, 비어있는 공간이라 해서 공, 이렇게 썼어.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 플러스 전하는 아니고 전자가 빈자리를 채워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것이 뛰어가 버렸어. 여기 비었어. 비면 여기 있던 것들이 이렇게 채워지겠지. 이 전자가 여기를 채우겠지. 자, 채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다시 양공이 와. 그러면 요 양공은 어떻게 이동한 거야?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 거에 반대 방향으로 양공이 이동한 것처럼 생기지. 여기 있던 게 다시 올라가. 그럼 양공이 다시 내려가. 빈 공간이 다시 내려갔다는 얘기. 그래서 마치 마이너스의 반대되는 플러스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 이와 같은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부도체, 절연체지만 열을 받으면 받은 에너지 때문에 순간적으로 에너지 띠 간격을 건너뛰는 전자가 극소수로 생길 수 있고, 그게 뛰어넘어가게 되면 빈 공간인 양공이 만들어진다. 양공이 만들어지면 일부의 전자들이 또 조금씩 옮겨갈 수 있겠지. 양공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해 갈 수 있을 거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열을 받으면 극소수의 전자가 일부의 극소수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치? 이때 빈 자리가 양공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 양공은 마치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치? 양공의 개념을 이제 집어넣는 거야. 자, 그래서 부도체는 열 받으면 순간적으로 양공, 즉 전자가 뛰어넘는 극소수의 전자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인, 즉 열받지 않고 자연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쉽게 뛰어넘어갈 수는 없다. 전도띠로 넘어갈 수는 없다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반도체 보자. 그지? 반도체. 자, 반도체는 자, 전류가 흐르는 정도로 비교하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돼. 그 말은 이제 10분 지났는데. 자, 중간 정도 된다.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부도체야. 얘가 부도체. 부도체는 보면 원자 가띠가 다 채워져 있어. 꽉 차 있지. 원자 가까지 완전 다 채워져 있어. 그래서 원자 가띠가 다 차 있고, 전도띠까지 띠 간격이 아주 넓은 상태야.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쉽게 이동해 갈 수가
없지.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안 일어난다 그랬어. 반도체는 어떤 거냐면 반도체는 전도띠와 원자가띠의 간격, 띠 간격이 아주 작은 거예요. 자, 띠 간격이 좁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던 전자가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일부 띠 간격이 작기 때문에 그 다음 전도띠, 그 다음 에너지띠에 해당하는 전도띠로 이렇게 건너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원래는 안 돼. 거의 안 돼. 거의 이동할 수가 없어. 부도체와 같아. 그렇지만 얘보다는 뛰어넘어갈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야. 열을 받거나 에너지를 받거나 어떤 특정 원인에 의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이런 상태를 반도체라고 하고, 그 경우에 따라 뛰어넘게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반도체가 가지기 전류가 일부 흘렀다가 흐르지 않았다가 어떠한 경우에는 흐르고 어떠한 경우에는 흐르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뛰어넘게 되면 여기가 양공이 될 거고 빈자리가 될 거고, 그러면 인접해 있던 전자들이 여기를 채워갈 거고, 양공은 이 상태가 양공이 될 거고 전자가 채워졌으니까 그 다음 여기 있던 전자가 다시 여기를 채우면 여기가 양공이 될 거고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를 채우면 여기가 다시 양공이 될 거고, 따라서 양공이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류가 마치 플러스 전하가 흘러가는 것처럼 이동하는 것처럼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반도체는 원자가띠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지만 띠 간격이 좁아서 일부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온도가 높아질 때가 되겠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 전도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야. 보면 부도체나 반도체나 온도가 높아지면, 즉 열 에너지 받아서 온도가 높아지면 전자 에너지가 커지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부도체와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 전도성이 커져. 그렇지만 도체는 안 그래. 도체는 반대야. 온도가 높아지면 잘 이동하지 못해. 도체의 경우는. 그래서 도체는 어떤 거냐면 도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이동하는데 주변에 있는 원자들이 움직이고 있으면 방해를 계속 받는 거야. 그래서 잘 이동할 수가 없어. 도체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부도체나 이와 같은 반도체는 잘 이동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도체 또는 절연체, 교과서에는 절연체 되어 있으니까 절연체고, 요거는 반도체고, 에너지띠와 관련 지어서 전기 전도성에 따라 물질을 도체, 부도체, 절연체, 반도체로 나누어 본 거야. 나누어 봤다. 자, 2시간짜리 수업이라서 선생님이 지금 계속 2시간짜리 수업을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지? 좀 지겹더라도 그치? 좀 보자. 그지? 자, 그 다음 밑으로 자, 이제 비저항과 전기 전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비저항이라는 것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전류가 잘 흘러가는지 잘 흘러가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물질의 특성. 자, 고값이 비저항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배웠지. 저항 R 옴의 법칙식에 따르면 I는 R분의 V라는 식을 배웠어.
이때 전류고 저항이고 전압이야. 전류는 저항의 방해를 받지만 전압에 의해서 움직인다. 흐른다. 요런 이제 옴의 법칙식인데 여기서 R에 대해서 풀면 R은 이제 저항이라고 쓰는 R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은 I분의 V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전류분의 전압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 요때 요 저항 R이란 값은 그 자체가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저항이라는 값은 같은 물질이라도 길이가 길어지거나 단면적이 넓어지면 저항값이 달라져.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질이지만 길이가 이렇게 긴 물질과 길이가 짧은 물질을 비교하면 길이가 긴 놈이 전자가 이동할 때 방해를 많이 받아서 전기가 잘 흘러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야. 통합과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야지. 그러니까 길이가 짧을수록 잘 흘러간다. 그 말은 똑같은 물질, 굴이라면 똑같은 굴이라도 길이에 따라서 저항 R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또한 단면적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단면적이 넓은 놈과 단면적이 좁은 놈 비교하면 얘는 잘 지나가고 얘는 잘 못 지나간다지. 그래서 R이라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지만 얘를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요소들을 빼버리면 돼. 나눠주거나 없애버리면 돼. 즉, 이 저항이라는 값이 뭐에 비례하냐면 단면적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거든. 길이가 길면 저항이 크다.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저항이 작다.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러면 얘를 물질마다 다 다른 특성을 맞춰주려면 얘랑 얘를 다 1로 만들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R이 비례한다. 단면적분의 길이, 물질의 길이. 이렇게 된다면 요 같다라고 놓으려면 요 안에 이제 상수값을 하나 써야지 같은 값이 되겠지. 요때 쓰는 값이 비장 로 값이야. 비장 로 값. 그래서 이 로라는 값은 결국 R은 로, 단면적 A, 길이 L 이렇게 될 건데 결국 로라는 값은 어떻게 이게 넘어가면 A, L, R 이렇게 돼. 요게 길이, 요게 단면적. 좀 어렵지. 요렇게 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길이와 단면적을 무시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야.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돼요. 그래서 전기가 잘 흘러갈 수 있게 혹은 흘러갈 수 없게 하는 어떤 그 정도의 척도가 된다는 얘기야. 잘 흘러갈 수 없게 하는 정도. 그러니까 저항의 정도. 물질마다 가지게 되는 저항의 정도. 길이와 단면적을 무시한. 요 값을 우리는 비저항이라고 하고 로라고 적는 값이야. 자, 요거를 어떻게 정리하면 비장은 이제 저항을 길이로 나누고 곱해서 얻은 값이고 얘는 이제 물질의 특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마다 가지는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이제 전기 저항이라고 할 건데, 근데 같은 물질이라도 전기 저항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길이와 단면적에 따라서. 물질마다 다른 값이 되게 하려면 갖고 있던 길이와 갖고 있던 단면적을 무시해 줄 수 있어야 돼. 제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똑같은 길이에 똑같은 단면적을 가진 놈은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전기가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각각 달라지게 되니까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야. 그때 이제 비저항이라는 개념을 쓰고, 따라서 얘는 결국 전류가 잘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와는
반비례하는 값. 저항이 크면 전류 잘 안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비저항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으면 비저항, 저항이야, 저항. 전류 흐르는 걸 방해하는 정도야. 다만 물질마다 각각 가지게 되는 저항값, 고유의 저항값을 우리는 비저항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둘의 관계는 비저항은 전기 전도도분의 1, 즉 서로 반비례하는 값이 된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자, 요거 왜 적었냐면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온도에 따른 절연체, 반도체, 도체의 비저항값 혹은 전기 전도도값, 그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려고 그러는 거야.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라고 아까 이야기했냐면 절연체와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류가 흘러가려면 에너지 간격을 건너뛸 만큼 이 전자가 움직여줘야 돼. 운동을 해줘야 돼. 얘가 이렇게 건너가려면 얘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가져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열을 가해서 얘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야 돼. 활발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온도를 높였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얘에 묶여있는 인력으로부터 건너뛰어서 이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야. 뛰어넘어간다. 뛰어넘어갈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가진다. 그래서 잘 흘러간다. 그 말은 저항값은 작아진다는 이야기야. 저항값은 작아진다는 얘기야.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작아진다는 거야. 저항이 작아야 흘러가서 전기가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은 그래프로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로 나타내면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 다음, 자, 도체는 어떠냐면, 도체는 이미 다음 에너지띠로 잘 건너갈 수 있는 놈이야. 이 위에까지. 비어있거든. 비어있는 쪽으로 쭉쭉쭉쭉쭉 잘 갈 수 있는 놈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얘들 사이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다음 에너지띠로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 안에 채워져 있는, 즉 전자가 이동해 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 채워져 있는 원자들이 얘의 운동을 방해해버려. 결국 빈 공간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 그치? 그래서 원자들의 열적 운동에 의해서 얘들도 운동하고 있지만 이 안에,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옮겨가는 과정에 원자 핵들에 해당하겠지. 얘들도 계속 원자 자체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가려는데 얘들이 계속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과 계속 충돌이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적 요동에 의해서 없으면 더 잘 건너갈 수 있는데 이 안에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적 요동에 의해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흘러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도체는 비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전선에 전류를 흘려보냈는데 전선이 뜨거워졌어? 그러면 전류가 잘 흘러갈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야. 뭐지?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비저항과 전기전도도 관계는 여기 벌써 썼네, 그치? 로는 전기전도도 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고, 비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기전도도는 낮아진다. 자, 온도와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비저항과 온도와의 관계를 적는다면 절연체, 반도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비저항이 작아지고 그에 비해서 도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비저항이 커진다. 말은 전기 전도도가
커진다. 전기가 잘 흘러간다는 거고, 전도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돼. 밑에 표에 보면 이제 물질마다 가지게 되는 전기 전도도를 표시를 해 놓은 거야지. 도체 중에는 금, 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 흐름이, 전기 전도성이 가장 큰 물질이고,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은 띠 간격이 큰 것들이야.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거고, 저마늄, 옛날에 게르마늄 그랬는데 저마늄, 규소 이런 것들은 띠 간격이 좁고, 띠 간격이 좁은 대신 에너지 띠에 해당 원자 가치는 가득 차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 띠와 물질의 분류, 도체, 부도체, 절연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한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돌려서 한 번 더 보면 되겠지. 그래서 2시간짜리 수업을 이렇게 마칠 건데, 이제 문제를 너희가 한번 풀어봐야 돼. 그래서 너희 학습지 뒷면에 몇 개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어디 갔노? 4문제 정도 나와 있네, 그치? 4문제 정도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풀이 간단하게 하고 반도체로 바로 넘어가자.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거 배우는 거, 도체, 부도체, 절연체 3개 중에 반도체의 주안점을 맞출 거거든. 반도체에서 언제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지, 어떠한 경우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지, 그래서 회로를 어떻게 꾸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자. 오늘 수업은, 좀 긴 시간, 36분 지났네지. 2시간짜리 수업을 이렇게 마치는 거야지. 남는 시간은 문제 풀어보면 되겠다. 자, 다음 수업 시간, 월요일, 수요일 시간에 반도체에 대해서 보자지. 자, 수고했어.